야,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네 예금 5천만 원으로 내 동생 혼수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냐? 생활비는 10원 단위로 쪼개며 아내 생리대 값까지 반반 내라던 찌질한 반반 남편. 정작 신우이 혼수에는 아내 지갑을 탈탈 털고 몰래 아내의 신용카드까지 1,000만 원 단위로 긁어버렸는데요. 이 뻔뻔한 내로남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향한 30대 며느리의 철저하고 짜릿한 참교육 복수극.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딱 6개월이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데이트 비용을 칼같이 나누는 모습이 그저 합리적이고 경제관념이 뚜렷한 줄만 알았죠. 하지만 막상 한 지붕 아래서 살을 맞대고 살아보니 이건 합리를 넘어 숨이 턱턱 막히는 지경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야말로 심각한 반반병 환자거든요. 겉보기엔 멀쩡한 중소기업 대리지만 그 속은 10원짜리 하나까지 쪼개야 직성이 풀리는 찌질함의 극치입니다. 며칠 전 남편과 함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카트에 계란과 두부 그리고 주말에 먹을 삼겹살을 담고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죠. 마침 생필품 코너를 지나다 제 생리대가 다 떨어진 게 생각나서 하나를 집어 카트에 넣었습니다. 계산대 점원분이 바코드를 찍으려는 찰나 남편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생리대는 따로 결제해 주세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남편의 팔뚝을 꼬집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뒤에 사람들 기다리잖아. 그냥 한 번에 계산해. 하지만 남편은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쓰는 개인용품이잖아. 생활비 통장 카드로 왜 당신 개인 물건을 결제해? 이건 공평하지 않지. 내 면도날도 내 개인 카드로 샀잖아. 계산원 아주머니의 황당하다는 눈빛과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제 등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가방을 뒤져 제 개인 신용카드를 꺼내 생리대 하나만 따로 결제해야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아까 마트에서 꼭 그래야 했어? 내가 지난번에 당신 영양제 살 때는 내 카드로 긁었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어허, 또 감정적으로 나오네. 우리 세대는 합리적인 게 생명이야. 생활비는 무조건 반반. 이건 우리가 결혼 전에 합의한 거잖아. 당신이 내 영양제 사준 건 호의고 생활비 지출은 원칙의 문제라고. 이런 거 하나하나 흐지부지 넘어가면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힐 일 생긴다니까.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죠. 그놈의 합리, 원칙 타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출출해진 남편이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자고 조르더군요. 배달이 도착하고 남편이 제 앞으로 영수증을 쓱 내밀었습니다. 자, 치킨값 2만 원에 배달비 3천 원. 총 2만 3천 원이니까 딱 반 나눠서 11,500원 줘.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닭다리를 집어들다 말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먹자고 한 거잖아. 그리고 11,500원? 나한테 지금 1,500원 입금하라고? 남편은 닭날개를 뜯으며 아주 얄밉게 쫑알거렸습니다. 당연하지. 당신도 지금 같이 먹고 있잖아. 배달비도 반반 내는 게 맞지. 내가 방금 엑셀 가계부 파일에 당신 미수금으로 11,500원 적어놨어. 자기 전에 잊지 말고 내 통장으로 이체해줘. 안 그러면 내일 연체 이자 10원 붙는다? 장난처럼 실실 웃으며 말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거실 컴퓨터 모니터에는 남편이 10원 단위까지 색깔별로 정리해둔 엑셀 가계부 파일이 버젓이 띄워져 있었죠. 정말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푹 내쉬어졌습니다. 진짜 숨 막힌다. 숨 막혀. 부부 사이에 배달비 1,500원을 이체하라는 게 말이 돼? 신혼집 전세금은 전부 내 돈으로 해왔는데 그 이자는 반반 안 나누면서 제 말에 남편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능글맞게 받아쳤습니다. 에이, 전세금이야. 당신 명의로 안전하게 묶여있는 돈이잖아. 그건 자산이고 이건 소비지. 자산과 소비를 헷갈리면 안 되지, 여보. 아무튼 돈 문제는 처음부터 확실히 해두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그 얄미운 입술을 확 꼬집어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이 남자가 밖에서 허튼 짓을 하거나 빚을 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돈 문제에 있어서는 뒤끝 없이 깔끔한 게 차라리 낫다고 애써 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치킨 물을 씹으며 혼자 분을 사귀는 제 옆에서 남편은 그저 해맑게 치킨 뼈를 발라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반반 남편과의 6개월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며 엑셀 가계부를 견디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본가로 넘어간 날이었죠. 식탁에 빙 둘러앉아 갈비찜을 먹고 있는데 신우이가 갑자기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오빠, 나 가을에 결혼해. 상견례는 다음 달에 할 거니까 날짜 비워둬. 가족들 모두 깜짝 놀랐고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손뼉을 치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도 이제 시집을 간다. 사돈댁은 뭐하는 집안이라니? 남자는 번듯하고 신우이는 콧대를 한껏 높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네 회사보다 훨씬 큰 중견기업 다니고 시댁도 꽤 잘 사는 집안이야. 그래서 나 혼수 진짜 번듯하게 해가야 해. 안 그러면 시댁에서 흠잡고 무시당한단 말이야. 그 말을 듣던 시어머니의 시선이 갑자기 며느리인 저를 향해 쓱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지만 뼈가 굵게 박힌 목소리로 은근슬쩍 압박을 넣기 시작하셨죠. 세아가, 너 똑똑히 들었지? 우리 집안에 하나뿐인 귀한 딸 시집 가는데 오빠랑 네가 혼수 좀 번듯하게 해줘라. 너 대기업 다녀서 우리 아들보다 돈도 잘 벌잖아. 요즘 며느리들은 이기적이라 자기들 지갑만 챙긴다지만 넌 안 그럴 거라고 이 애미는 철석같이 믿는다. 저는 갈비찜을 씹다 말고 턱이 막혀버렸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님, 저랑 그이가 축의금은 당연히 넉넉히 하겠지만요. 혼수는 아가씨가 모아둔 돈이랑 어머님이 조금 도와주시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선을 긋자마자 신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톡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새언니. 내가 돈이 어딨어? 나 아직 모아둔 돈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빠랑 대기업 다니는 언니가 당연히 해줘야 하지. 하나뿐인 신우이 시집 가는데 양문형 냉장고랑 대형 TV 세트 하나 못 해줘? 진짜 정없고 서운하게 왜 이래? 세상에 자기 입으로 돈을 펑펑 썼다고 말하면서 저보고 혼수를 해내라니요. 옆에서 남편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도 자기 엄마와 동생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오빠고 언니인데 당연히 팍팍 보태야 하지.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밥이나 마저 드세요. 남편의 그 대답이 어떤 기막힌 파장을 몰고 올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웠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배달비 정산하라고 엑셀을 켜고 있을 남편이 제 옆으로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느끼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쁜 자기. 오늘 우리 동생 결혼한다고 하니까 기분 엄청 좋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획 돌아누우며 쏘아붙였습니다. 기분은 무슨 기분? 당신 아까 어머님 앞에서 혼수 알아서 한다고 큰 소리 치더라. 당신 모아둔 비상금이라도 있어? 우리 생활비 통장도 10원 단위로 쪼개 쓰는 판국에 무슨 돈으로 가전제품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아주 기막힌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에이, 왜 이래. 당신 결혼하기 전에 모아뒀던 예금 5천만 원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은행에 넣어둬봐야 이자도 얼마 안 붙잖아. 그걸로 내 동생 최신형 가전제품 싹 다 맞춰주고 남는 돈은 시댁에 예단비하라고 좀 주자.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잖아.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벌떡 일어나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내 예금 5천만 원? 그걸 왜 당신 동생 혼수 비용으로 펑펑 써? 그건 내가 결혼 전부터 안 먹고 안 입으면서 피땀 흘려 모아둔 내 비상금이잖아.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편도 지지 않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아니,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딨어. 가족끼리 당연히 돕고 사는 거지. 내 동생 시댁이 엄청 잘 사는 집안이라는데 혼수 쪼잔하게 해가면 내 동생 평생 기죽고 살아. 당신 그깟 5천만 원 쥐고 무덤까지 갈래? 남편의 그 뻔뻔하고 당당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다정하게 부르며 구슬리려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뻔뻔한 악마처럼 보였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리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뭐?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냐고 이럴 때 같이 돕고 사는 거지 안 그래? 당신 입으로 생활비는 10원 단위까지 무조건 반반이라며. 내가 내 돈으로 생리대 사는 것도 공평하지 않다면서 마트 한복판에서 영수증 찢던 인간이 누구야? 배달비 1,500원도 엑셀에 미수금으로 꼬박꼬박 적어놓는 쪼잔한 인간이 내 돈 5천만 원은 우리 가족 돈이라고? 남편은 제가 전곡을 찌르자 찔리는지 잠시 눈동자를 굴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적반하장으로 눈을 부릅뜨며 제게 삿대질을 해댔죠. 아니, 생활비 반반 내는 거랑 내 동생 혼수 문제가 어떻게 같아? 생활비는 우리 부부 사이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합리적인 원칙이고 내 동생 결혼은 우리 가족의 중대사잖아.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인지상정 아니야? 당신 좋은 회사 다니면서 나보다 돈도 훨씬 많이 모아놨잖아. 그깟 5천만 원 하나뿐인 시누이 시집 가는데 시원하게 쾌척하면 당신 체면도 살고 얼마나 좋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었으니까요. 가족? 누가 당신 가족인데? 나도 당신 가족인데 나한테는 왜 배달비 1,500원을 받아내? 당신 동생 혼수는 당신이 100% 당신 돈으로 해. 내 돈 5천만 원? 단 1원도 못 주니까 꿈도 꾸지 마. 저의 단호한 거절에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쏟아내며 저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구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이고 정이 없어? 완전 소시오패스 아니야, 이거?
내가 너같이 가족의 정이라고는 쥐뿔도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랑 결혼했다는 게 천추의 한이다. 진짜. 네가 그렇게 돈거리면서 움켜쥐고 평생 잘 사나 보자.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더니 씩씩거리며 방문을 쾅 닫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합리적인 MZ세대를 들먹이며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10원도 아까워하던 남편. 하지만 정작 본가 일에는 제 지갑을 탈탈 털어 생색을 내려는 그 추악한 본심이 완전히 까발려진 겁니다. 사랑이나 존중 같은 건 애초에 이 인간에게 없었습니다. 저 인간에게 저는 그저 필요할 때 빼먹기 좋은 든든한 물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잠시 후 닫힌 방문 너머 거실에서 남편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그 여자 기강 확실히 잡아서 돈 다 받아낼 테니까. 내일 수연이 보고 나랑 같이 백화점이나 가자고 해. 그 뻔뻔한 통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줌의 미련마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리가 무서울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어둠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호구 노릇, 더 이상은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뼈저리게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출근 준비를 하더군요. 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난리를 치고도 저렇게 뻔뻔할 수 있다니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따로 없었죠. 저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모른 척 출근을 했고 오전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무렵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연속으로 울리는 카드 결제 알림 문자였어요. 화면을 확인한 저는 하마터면 사무실 한가운데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백화점 VIP 가전 라운지 1,500만 원 결제 승인. 백화점 VIP 가전 라운지 850만 원 결제 승인. 세상에 제 명의로 발급받아 남편에게 비상용으로 쥐어준 가족 신용카드였습니다. 금액과 결제처를 보니 보나 마나 시누이의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시원하게 긁어버린 게 분명했죠. 남의 돈 5천만 원은 당연히 가족 돈이라며 탐내더니 기어코 제 카드 한도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쓴 겁니다.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쳐서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남의 카드를 허락도 없이 왜 긁어? 당장 취소 안 해? 당장이라도 이렇게 소리치며 길길이 날뛰고 싶었지만 저는 핸드폰을 꽉 쥔 채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나가서 부부 싸움을 해봤자 저 뻔뻔한 인간은 또 가족 타령을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게 뻔했거든요.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 소름 끼치도록 이성적인 계산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제대로 놀아주지. 저는 곧바로 카드사 VIP 전담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상담원님. 제 명의로 된 가족카드 지금 당장 분실 신고 처리해 주세요. 아, 그리고 아까 백화점에서 1,000만 원 단위로 결제된 내역들 있죠? 그거 제가 결제한 거 아닙니다. 도난 카드로 무단 사용된 거니까 당장 승인 정지시켜 주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 카드 전체 결제 한도도 제일 낮은 금액으로 싹 다 축소해 주시고요. 상담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주 단호하고 차분하게 처리를 끝냈습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으니
곧 배송이나 승인 확인 절차가 진행될 텐데 그때 도난 및 한도 초과로 결제 거절 통보가 가겠죠. 그 상상을 하니 꽉 막혔던 명치가 뻥 뚫리며 시원한 사이다를 들이킨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오후 반차를 내고 곧장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한구석에 놓인 남편의 물건들을 보니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저는 베란다에서 제일 큰 이민 가방 2개를 꺼내 남편의 짐을 무자비하게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10원 단위로 쪼개 쓰던 찌질한 엑셀 파일이 담긴 외장하드며 낡아 빠진 옷가지들, 심지어 화장실에 있던 남편 전용 샴푸와 면도기, 그리고 자기가 샀다며 유세 떨던 싸구려 영양제까지 싹 다 쓸어 담았습니다. 어디 내 소중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서 평생 엑셀이나 쪼개며 살아라. 저는 짐가방에 지퍼를 거칠게 닫고 청테이프로 둘둘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댁 주소로 착불 화물 택배를 불러 가방들을 모조리 보내버렸죠. 짐이 싹 빠져나가 휑해진 거실을 둘러보며 저는 드디어 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켜서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검색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을 거쳐 몰디브로 향하는 오직 나만을 위한 최고급 리조트 휴가 상품을 망설임 없이 결제했습니다. 간단한 제 짐만 챙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핸드폰 전원을 미련 없이 꺼버렸습니다. 이제부터 그 잘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어떤 지옥불에 떨어져 허우적댈지 생각하니 제 입가에는 저절로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몰디브의 아침은 눈이 부시도록 평화로웠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선베드에 누워 시원한 모히토를 한 모금 마시니 그동안 꽉 막혀있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저는 핸드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인간의 목소리도 시댁 식구들의 뻔뻔한 요구도 단 하나도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혹시 모를 회사 비상 연락을 확인하기 위해 챙겨온 태블릿 PC는 리조트 와이파이에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 태블릿에 연동된 메신저와 이메일 창에는 남편이 찍고 있는 처절한 1인극이 아주 상세하게 중계되고 있었죠. 주인공인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남편은 스스로 무덤을 파며 생생한 파멸의 기록을 텍스트로 남겨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떠난 첫날 남편이 보낸 메신저 내용들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 짐은 왜 전부 엄마 집으로 보냈어?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디서 기싸움을 하려고 들어? 며칠 밖에서 궁상맞게 고생해봐야 정신 차리고 싹싹 빌면서 들어오지. 카드 정지시킨 거? 웃기시네. 내가 내 돈으로 당당하게 결제하면 그만이니까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남편은 제가 짐을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린 것을 그저 흔한 부부싸움의 기싸움 정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이라고는 10원짜리 엑셀 가계부 속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말이죠. 저는 코웃음을 치며 태블릿 화면을 덮고 여유롭게 스노클링을 즐기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드디어 남편의 그 알량한 착각이 박살나는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쯤 리조트 방으로 돌아와 태블릿을 열어보니 쌓여있는 메시지 알림 숫자가 무려 3자리를 넘어가고 있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카드사에서 날아온 여러 통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백화점 VIP 가전 라운지 1,500만 원 결제 취소 안내 사유 도난 신고 카드 및 한도 초과. 백화점 850만 원 결제 취소 안내 사유 거래 정지된 카드. 제가 걸어둔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메신저는 첫날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급함과 공포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장난 그만 치고 당장 카드 정지 풀어. 방금 백화점 매니저한테서 전화 왔단 말이야. 결제 승인이 거절돼서 가전제품 출고가 전면 취소됐대. 도난 카드로 신고됐다는데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당장 취소 안 풀면 이번 주말에 수연이 신혼집으로 들어가야 할 냉장고랑 세탁기 하나도 못 들어가. 자기야, 제발 나 지금 미치기 일보 직전이니까 빨리 연락 좀 줘. 글씨만 읽어도 남편이 얼마나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지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룸서비스로 시킨 최고급 랍스터 요리를 썰며 다음 메시지들을 아주 느긋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메시지는 오만한 분노에서 애원으로, 애원에서 완전한 절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여보, 나 진짜 큰일 났어. 수연이 시댁에서 벌써 혼수 리스트 달라고 재촉하는데 가전제품 결제 취소됐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 대기업 다니는 새언니가 최고급으로 빵빵하게 해온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놨는데 이제 와서 빈손이라니까 사기꾼 집안이냐고 하셨대. 혼수도 제대로 안 해오는 거지 같은 집안이랑은 결혼 못 시키겠다고 당장 파혼하자고 난리야. 수연이는 억울하다고 방에 틀어박혀서 울고불고 지금 온 집안이 쑥대밭이야.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남의 돈으로 부잣집 시댁에 허세를 부리려 했으니 그 얄팍한 거짓말이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였죠. 더욱 통쾌한 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던 남편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자기 돈으로 사태를 수습해보려 이리저리 발버둥을 친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그가 쏟아낸 마지막 메시지들은 그의 완벽한 경제적 무능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내 마이너스 통장으로 어떻게든 결제해 보려고 했는데 대출 한도가 꽉 막혔어. 내 월급 뻔한 거 알잖아. 급해서 제2금융권 신용대출까지 알아보러 다녔는데 내 신용등급으로는 2천만 원은커녕 500만 원도 안 나온대. 회사 가불도 안 되고 주변에 돈 빌릴 데도 없어. 나 진짜 이대로 가다간 동생 결혼식 망치고 가족들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제발 내 예금 통장 비밀번호라도 좀 알려줘. 내가 앞으로 생활비 엑셀 안 쓸게. 배달비도 내가 다 낼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수백 개의 찌질한 텍스트들을 전부 읽고 나니 창밖으로 지는 몰디브의 붉은 석양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자기는 합리적인 세대라며 제 생리대 값까지 철저히 반으로 가르던 쪼잔한 인간. 정작 수천만 원짜리 위기가 닥치자 자기 능력으로는 단돈 몇백만 원도 융통하지 못해 아내의 바짓가랑이만 붙들고 늘어지는 꼴이라니요. 파혼 위기에 처해 눈물 콧물 쏟고 있을 뻔뻔한 시누이와 벼랑 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을 남편의 낯빛을 상상하니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화면 가득 쌓인 남편의 메시지들을 그저 읽음 처리만 해둔 채 단 한 글자의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완벽한 휴가는 절반도 지나지 않았고 그들이 겪어야 할 진짜 고통도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달콤한 칵테일 잔을 들어 올리며 빈 허공을 향해 기분 좋게 건배를 건넸습니다. 몰디브에서의 평화로운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부신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테라스 선베드에 누워 향긋한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한국의 복잡한 일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야말로 완벽한 지상낙원이었습니다. 물론 제 메인 핸드폰은 여전히 전원을 끈 채 캐리어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는 리조트 안에서 핸드폰을 켜는 순간 그 평화는
가장 짜릿한 코미디 쇼로 변해버렸습니다. 메신저 앱을 실행하자마자 화면이 멈출 정도로 수백 개의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거든요. 남편은 제가 텍스트 메시지에 전혀 답을 하지 않자 기어코 음성 메시지를 폭탄처럼 남겨놓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반복되자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린 모양이었습니다. 부재중 알림창에는 남편의 회사 내선 번호는 물론이고 처음 보는 온갖 번호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편안하게 쿠션에 기대 앉아 남편이 남긴 첫 번째 음성 메시지 재생 버튼을 여유롭게 눌렀습니다. 자기야, 나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어서 음성 메시지 녹음해서 보내. 자기야, 장난 그만 치고 제발 연락 좀 해줘. 어제 수연이 예비시댁에서 파혼하자고 통보 왔어. 혼수 가전제품 하나 못 해오는 거지 같은 집안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대. 우리 엄마 어제 그 소리 듣고 충격받아서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에 누워 계신다고.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피도 눈물도 없이 굴 거야? 빨리 전화해. 첫 번째 메시지까지만 해도 남편은 어떻게든 알량한 자존심을 세워보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제 죄책감을 자극하고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큰 소리를 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콧방귀를 뀌며 다음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두 번째 음성 메시지는 새벽 2시쯤 남편이 자기 친구의 폰을 빌려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배경에는 시끄러운 술집 소음이 섞여 있었고 남편의 목소리는 잔뜩 술에 취해 혀가 꼬여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네가 사람이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내 하나뿐인 여동생 시집 가는데 좀 보태달라는 게 그렇게 큰 죄야? 내가 엑셀표 쓴 건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10원 한 장 아껴보려고 그런 거잖아. 너 진짜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올 거면 다 끝내.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당장 들어와서 카드 정지부터 풀라고. 술 기운을 빌려 이혼 운운하며 협박까지 하는 꼴이 아주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혼? 당연히 해줄 생각인데 자기가 선심 쓰듯 말하는 꼴이 우스워 헛웃음이 튀어나왔죠. 자기가 무슨 권리로 이혼을 해준다고 만취해서 행패를 부리는지 그 찌질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 시리즈. 오늘 아침 동이 틀 무렵 남편이 제 메신저로 연달아 남긴 5분짜리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남편의 처절한 오열 소리에 저는 하마터면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자기야, 엉엉,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미쳤어. 내가 아주 단단히 미쳤었나 봐. 수연이 시댁에서 오늘 아침에 예물 시계 줬던 거 퀵으로 다시 돌려보냈어. 이거 진짜 완전 끝난 거야. 나 우리 엄마한테 머리채 잡히고 집에서 맞아 죽게 생겼어. 자기야,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남편은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꺽꺽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합리적인 세대를 부르짖으며 잘난 척하던 콧대는 온데간데 없이 바닥에 납작 엎드린 목소리였죠. 내가 엑셀표로 배달비 1,500원 받겠다고 지랄한 거, 그거 내가 개새끼였어. 저번에 당신이 화장실 휴지 2칸 더 썼다고 15원 추가한다고 했던 것도 내가 진짜 쪼잔한 미친놈이었어. 당신 생리대값 따로 계산하라고 마트에서 망신 준 것도 내가 다 잘못했어. 진짜 내가 죽일 놈이야. 미안해. 나 지금 마이너스 대출도 다 막히고 제2금융권도 안 돼서 사채라도 써야 할 판이야.
제발 카드 정지 좀 풀어줘. 응? 당신 혼전 예금 5천만 원 달라는 소리 다신 내 입 밖에도 안 꺼낼게.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혼수해오라고 한 것도 내가 다 막을게. 앞으로 생활비 엑셀표 당장 갖다 버리고 내가 당신 노예처럼 살게. 머슴처럼 돈만 벌어올 테니까 제발 전화 한 통만 받아줘. 나 진짜 눈앞이 캄캄하고 뛰어내리고 싶단 말이야. 자기야, 제발 살려줘. 콧물까지 훌쩍거리며 애원하는 남편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밑바닥 중에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우가 작정하고 울면서 연기하는 아침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을 라이브로 듣는 것보다 100배는 더 짜릿하고 통쾌했습니다. 합리와 원칙을 들먹이며 제 앞에서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굴던 인간. 결국 수천만 원짜리 가전제품값 하나 해결 못해서 스스로를 개새끼라 부르며 아내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꼴이라니요. 오열하는 남편의 목소리 너머로 파혼 위기에 처해 집안을 뒤집어 엎고 있을 시누이와 뒷목을 잡고 쓰러진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남편의 눈물 콧물 섞인 찌질한 고해성사를 배경음악 삼아 듣다 보니 몰디브의 눈부신 아침 햇살이 더욱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피커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남편의 처절한 곡소리를 들으며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구구절절하고 애타는 메시지들의 단 한 글자의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글을 지금 당장 건져 올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몰디브에서의 완벽한 휴가도 어느덧 4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고 있자니 한국에서 겪었던 그 지긋지긋한 스트레스가 아주 먼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죠. 저는 리조트 프라이빗 비치에 자리 잡은 폭신한 선베드에 여유롭게 누웠습니다. 한 손에는 상큼한 민트잎이 가득 들어간 시원한 모히토 한 잔을 들고 있었고요. 살랑거리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콤한 휴식을 만끽하던 중 다시 한번 핸드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통신사 로고가 뜨자마자 제 핸드폰은 마치 발작을 일으키듯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 알림, 결제 취소 문자, 그리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쏟아낸 온갖 협박과 애원의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죠. 그 진동이 채 멈추기도 전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핸드폰을 켠 순간을 실시간으로 감시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화면에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번쩍거리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모히토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아주 느긋하게 목을 한번 가다듬은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전해지자마자 남편은 마치 동아줄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자기야. 허엉. 자기야, 드디어 전화 받았구나. 자기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자기 지금 어디야? 친정이야? 내가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갈 테니까 제발 나랑 얼굴 좀 보고 얘기해. 숨을 헐떡거리며 울부짖는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애처롭고 찌질해서 하마터면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웃음을 참으며 아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꾸했죠. 나 친정 아닌데. 그리고 당신이랑 얼굴 보고 할 얘기 따위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제 냉랭한 반응에 남편은 더 다급해졌는지 이번에는 코를 훌쩍거리며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수연이 파혼당하게 생겼어. 우리 엄마는 어제 충격받아서 쓰러지셨고 집안이 완전 초상집이야. 그러니까 제발
백화점 카드 정지한 것만 빨리 풀어줘. 오늘 안으로 결제 안 하면 진짜 끝장이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게. 내 월급 통장도 다 당신한테 넘길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라. 응?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참 웃긴다. 생활비 10원 단위까지 내 돈 칼같이 가르고 반반 내던 분이 왜 남의 카드를 허락도 없이 쓰려고 해? 우리 같은 신세대는 합리적인 게 생명이라며? 자산과 소비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 나한테 훈계하던 잘난 김 대리님 어디 가셨어? 제 비꼬는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와 훌쩍이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저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 하나뿐인 소중한 여동생 혼수는 오빠인 당신이 당신 돈으로 100% 번듯하게 해줘야 하지.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라며? 내 카드 한도 영혼까지 끌어다 쓰는 게 당신이 말하는 가족의 정이야? 당신 돈 아니면 시누이 시집도 못 보내는 무능력한 찌질이라는 거 온 동네방네 소문나니까 아주 죽겠지? 자, 자기야.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진짜 개새끼야.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나 진짜 뛰어내리고 싶어. 남편은 이제 거의 오열을 넘어서서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밑바닥까지 기어다니는 꼴을 보니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쾌감만 밀려올 뿐이었죠.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모히토를 한 모금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던 엑셀 가계부의 원칙을 아주 친절하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아, 맞다. 당신 그 잘난 엑셀표 보니까 나한테 배달비 1,500원은 그렇게 악착같이 받아내더니만 계산 틀린 게 있더라. 뭐? 엑셀표? 내가 당신 엑셀표 쭉 훑어봤거든. 이번 달 식비 정산한 거 보니까 당신이 3,250원 덜 냈더라. 우리 사이의 돈 문제는 깔끔해야 하잖아. 내 카드 정지 풀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고 덜 낸 식비 3,250원이나 빨리 내 통장으로 입금해. 안 그러면 내일부터 연체이자 10원씩 붙는 거 알지? 자, 자기야. 잠깐만. 끊지 마. 여보, 제발. 남편이 미친 듯이 악을 쓰며 제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저는 아주 가차없이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수화기 너머의 지긋지긋한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몰디브 바다의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귓가를 평화롭게 맴돌았죠. 얼굴을 스치는 시원한 바닷바람과 입안에 감도는 상큼한 모히토의 향기, 그리고 찌질한 남편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린 이 짜릿한 사이다 한 방. 앞으로 펼쳐질 더 완벽한 해방을 기대하며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몰디브의 눈부신 햇살 아래서 낮잠을 청하려던 찰나 핸드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화면을 보니 한국에 계신 저희 친정엄마가 걸어온 영상 통화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일어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 지금 몰디브 비치에 누워있어. 경치 진짜 끝내주지? 제가 카메라를 돌려 에메랄드빛 바다를 비춰주자 화면 너머의 엄마는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팔자 좋네. 근데 너 지금 바다 구경할 때가 아니야. 이것 좀 봐라. 아주 동네 한바탕 난리가 났어. 엄마가 카메라 렌즈를 바깥쪽으로 획 돌리자 저희 친정집 마당 앞 대문 쪽 풍경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가 아주 잘 아는 두 불청객이 악을 쓰며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바로 머리에 헝클어진 파마머리를 한 시어머니와 며칠 새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몰골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리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사돈, 문 좀 열어보세요. 아니, 딸 자식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남의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 내놓습니까? 우리 수연이 내일 모레 파혼당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대문 손잡이를 부여잡고 거의 오열하듯 악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대문 틈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고 소리쳤죠. 장모님, 장인어른,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엄마 쓰러지셨다가 겨우 일어나서 오신 거예요. 연락도 안 받고 이렇게 숨어버리면 다입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 꼴을 보니 정말 비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니요. 하지만 그들은 아주 치명적인 사실 하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디브로 떠나기 직전 이미 친정 부모님께 모든 자초지종을 낱낱이 보고해 두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남편이 10원 단위로 쪼개놓은 그 찌질한 반반 엑셀표 캡처본, 그리고 백화점에서 제 가족 카드로 2천만 원이 넘는 가전제품을 무단 결제하려 했던 카드사 승인 내역서까지 모든 완벽한 증거 자료를 부모님 카톡으로 싹 다 전송해 놓았거든요. 그 자료들을 보신 저희 친정아버지의 분노가 어땠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영상 통화 화면 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친정집 대문이 마침내 무섭게 덜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떡 벌어진 어깨에 무서운 기세를 내뿜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셨죠. 어디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교육 운운하고 앉아있어. 아버지의 호통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화면 너머 몰디브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도 지지 않고 눈을 치켜떴습니다. 사돈 어르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누이 혼수 하나 못해준다고 카드를 정지시켜버리는 독한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쥐어짜이며 살았으면 저렇게 비쩍 말랐겠어요. 그 말에 저희 아버지는 헛웃음을 빵 터뜨리셨습니다. 혼수? 내놈 아들놈이 우리 딸 생리대값까지 반으로 쪼개서 마트에서 영수증 찢은 건 알고나 떠드시오?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멍청해지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을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며 무자비한 팩트 폭격을 쏟아붓기 시작하셨죠. 배달비 1,500원 안 줬다고 지 마누라한테 연체이자 10원 붙인다는 놈팽이가 무슨 염치로 5천만 원짜리 혼수를 내놓으라고 폐악질이야. 합리적인 신세대? 남의 딸 명의로 된 신혼집에 숟가락만 얹고 들어와 사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도둑놈처럼 마누라 신용카드를 훔쳐서 2천만 원어치를 긁어대.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 손사래를 치며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자,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요. 제가 다 나중에 갚으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남편의 말을 무참히 끊어버렸습니다. 시끄럽다, 이 도둑놈아. 여보, 당장 굵은 소금 가져와. 아주 바가지째로 듬뿍 퍼와. 잠시 후 대문 안쪽에서 저희 엄마가 커다란 빨간 플라스틱 바가지에 굵은 소금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들고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바가지를 뺏어 들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을 향해 소금을 확 뿌려버리셨습니다. 자, 아이고 눈이야.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얀 소금 벼락을 맞은 시어머니와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바가지에 든 소금을 퍽퍽 뿌리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어휴, 재수 없어. 남의 딸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것들. 당장 내 집 앞에서 썩 꺼지지 못해?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주거침입이랑 신용카드 도용으로 경찰에 싹 다 집어넣어 버릴 테니까 그리 알아. 시끄러운 소란에 어느새 동네 이웃들이 하나둘씩 골목으로 몰려나와 이 기막힌 구경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영상통화 마이크를 타고 생생하게 들려왔죠. 어머, 저 집 사위가 글쎄 부인 생리대 값도 반반 내라고 했대. 아유, 찌질해라. 그러면서 자기 동생 혼수는 마누라 카드로 1,000만 원 넘게 긁었다잖아. 완전 양아치 도둑놈 집안이네.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이 쏟아지자 평소 체면을 그렇게 중시하던 시어머니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소금 범벅이 된 파마머리를 털어내지도 못한 채 시어머니는 황급히 얼굴을 가리고 골목길로 도망치듯 뛰어가셨습니다. 엄마, 엄마 같이 가. 남편 역시 쏟아지는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소금을 밟으며 엉거주춤 시어머니의 뒤를 쫓아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처참한지 저는 태블릿을 붙잡고 배가 아프도록 깔깔대며 웃어버렸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지자 영상 통화 화면 속 친정아버지의 늠름한 얼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쁜 딸, 다 봤지? 이 애비가 아주 속 시원하게 쫓아냈으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찌질한 놈 짐짝도 시댁으로 싹 다 돌려보냈다면서? 아주 잘했다. 내 딸,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다가 와. 아빠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니 왠지 코끝이 찡해지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카타르시스가 끌어올랐습니다.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응, 아빠 엄마. 나 진짜 걱정 하나도 안 해. 여기 모히토가 아주 꿀맛이네. 나 완벽하게 놀고 들어갈 테니까 이혼 소송할 변호사나 아주 독한 분으로 알아봐줘. 저는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날리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착취하려 했던 그 뻔뻔한 사람들의 밑바닥 민낯이 만천하에 까발려진 날. 몰디브의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꿈만 같았던 몰디브에서의 완벽한 휴가를 마치고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니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상쾌했죠. 여행 가방을 끌고 입국장을 빠져나온 제가 향한 곳은 저희 신혼집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알아봐 주신 아주 독하고 유능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죠. 택시를 타고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하는 내내 제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변호사님과 마주 앉은 저는 여행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제 남편이 그동안 작성해온 생활비 엑셀 파일 원본과 신용카드 무단 사용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보낸 폭언과 협박 메시지들도 전부 캡처해서 출력해 두었어요. 안경을 치켜 올리며 USB를 컴퓨터에 꽂은 변호사님은 남편의 그 자랑스러운 반반 엑셀표를 열어보자마자 실소를 터뜨리셨습니다. 아하, 세상에. 제가 이혼 소송을 수없이 맡아봤지만 이렇게 본인 무덤을 스스로 파놓은 완벽한 증거 자료는 처음 보네요. 배달비 1,500원에 생리대 값까지 10원 단위로 청구했다고요?
게다가 신혼집 전세금은 100% 아내분 명의인데 남편분은 그 이자나 관리비에 단 1원도 보태지 않으셨군요. 변호사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쓴 돈과 제가 쓴 돈을 아주 기가 막히게 분리해 두었죠. 그 말인즉슨 남편은 이 신혼집과 결혼 생활이라는 공동의 울타리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완벽하게 0%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놓은 셈이었습니다. 이 엑셀표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남편의 기여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아주 훌륭한 법적 증거가 될 겁니다. 거기다 신우이 혼수를 위해 아내분의 가족 카드를 무단으로 긁으려 한 경제적 착취 시도까지 더해지면 위자료 청구도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겠네요. 소장은 제가 오늘 당장 접수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든든한 확답을 듣고 나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저는 곧장 제가 마련했던 전세금 100%의 그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죠. 기존에 쓰던 남편의 생일 대신 제 직통 변호사 사무실 내선 번호로 아주 길고 복잡하게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짐을 풀고 여유롭게 샤워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시원한 맥주캔을 땄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 밖에서 무언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익숙한 도어락 버튼음이 울렸죠. 삐삐삐삐 띠로리. 이게 왜 안 열려? 당황한 남편의 혼잣말이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지만 역시나 결과는 오류음뿐이었습니다. 삐삐삐삐 띠로리. 아씨, 왜 이러는 거야? 안에 누구 있어요? 자기야. 당신 여행에서 돌아왔어? 남편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느긋하게 일어나 맥주캔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닫힌 문을 사이에 두고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시끄럽게 문 두드리지 마. 경찰 부르기 전에. 제 목소리를 확인한 남편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문 좀 열어봐. 나 며칠 동안 찜질방 전전하느라 씻지도 못하고 거지꼴이야. 우리 엄마는 나 꼴도 보기 싫다고 쫓아내고 수연이 파혼당해서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라고.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정말 구질구질함의 끝을 달리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도어락의 인터폰 전원을 켜고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초췌한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갈 데가 왜 없어? 당신 짐 싹 다 싸서 시댁으로 택배 보내놨잖아. 소중한 당신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얹혀 살아. 남편은 인터폰 카메라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 예금 5천만 원 탐낸 거, 내 동생 가전제품 긁으려고 했던 거 다 무릎 꿇고 사과할게. 그러니까 일단 집 안으로 좀 들어가자, 응? 아무리 화가 나도 부부 사이인데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게 어딨어. 그놈의 부부 타령은 끝까지 포기하질 않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남편의 알량한 자존심에 완벽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부부? 우리가 무슨 부부야? 당신이 언제부터 내 남편이었다고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해? 이 집 전세금 단돈 1원이라도 당신이 보탠 거 있어? 자산과 소비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며. 이 집은 100% 내 자산이고 넌 그냥 여기 얹혀 살면서 내 전기세랑 수도세나 축내던 세입자만도 못한 기생충이야. 제 팩트 폭격에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도 차마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목숨처럼 애지중지 쓰던 그 반반 엑셀표 말이야. 그거 오늘 오전에 내 변호사한테 아주 잘 넘기고 왔어. 당신이 이 집에 단 1%의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주는 완벽한 법적 증거가 되던데? 진짜 고맙다. 당신의 그 찌질함 덕분에 소송이 아주 쉽게 풀릴 것 같네. 이혼 소송과 변호사라는 단어가 나오자 남편의 눈동자가 공포로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송? 변호사? 자기야, 지금 이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싹싹 비는데 꼭 법대로 해야 하겠어? 저는 인터폰 마이크에 대고 아주 단호하고 자비 없는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법대로 할 거야. 내 카드 훔쳐서 무단 결제 시도한 거, 나한테 경제적 착취 강요한 거 다 묶어서 위자료 청구도 낭낭하게 할 거니까 청구서나 기다려. 그리고 내일부터 여기 얼쩡거리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테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남은 할 말은 내 변호사 통해서나 하시던가. 저는 남편의 변명 따위는 더 듣고 싶지도 않아서 곧바로 인터폰 전원을 툭 꺼버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제 이름을 부르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없는 넓고 쾌적한 거실 소파에 몸을 푹 기대고 시원한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찌질한 엑셀 남편과의 인연을 완벽하게 잘라낸 이 달콤한 해방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짜릿하게 깨워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통쾌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분신처럼 여겼던 반반 엑셀표는 법정에서 그야말로 핵폭탄급 위력을 발휘했죠. 조정 기일날 판사님은 남편이 제출한 그 쪼잔한 엑셀 출력물을 넘겨보며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셨습니다. 피고, 여기 적힌 휴지 2칸 추가 사용료 15원, 치킨 배달비 1,500원은 도대체 뭡니까? 부인 명의의 전셋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이런 식으로 10원 단위까지 청구했다고요? 판사님의 날카로운 호통에 남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 엑셀표를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삼아 남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단 1%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 전 피땀 흘려 모아온 신혼집 전세금은 100% 완벽하게 제 몫으로 방어해냈죠. 게다가 시누이의 혼수를 마련하겠다며 제 가족 카드를 훔쳐내어 1,000만 원 단위의 무단 결제를 시도한 괘씸죄까지 낱낱이 인정되었습니다. 심각한 경제적 착취와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남편은 제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소송 비용 전액을 물어주라는 완벽한 승소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시댁의 상황은 그야말로 풍비박산, 처참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가전제품을 하나도 해오지 못한 시누이는 예비시댁으로부터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당하며 비참하게 파혼을 당했죠. 대기업 다니는 새언니가 최고급 냉장고와 TV 세트를 다 해줄 거라며 온갖 허세를 부렸던 탓에 거짓말쟁이 사기꾼 집안으로 찍혀 아주 동네방네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시누이는 그 충격으로 방에 틀어박혀 매일 울기만 한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셨다가 겨우 일어나셨지만 매일같이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통곡하신다고 합니다. 내깟 놈이 뭔데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발로 차내서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그깟 배달비 1,500원이 뭐라고 마누라를 쥐어짜서 이 사다를 내냐고. 당장 그 돈 다 물어내고 내 딸 혼삿길 망친 거 책임져. 물론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제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아주 당연한 인과응보였으니까요. 판결이 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아주 기막힌 우연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쌀쌀한 가을밤, 퇴근길에 집 앞 골목을 걷고 있는데 익숙한 오토바이 배달원 한 명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에 젖은 형광색 배달 조끼를 입고 헬멧을 푹 눌러 쓴 낡고 초라한 사내.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위자료 3천만 원과 어마어마한 변호사 비용을 갚기 위해 낮에는 회사에서 눈치를 보고 퇴근 후에는 밤늦게까지 배달 알바를 뛰는 처지로 전락해 있었죠. 남편은 헬멧 실드를 올리며 빗물에 젖어 꽁꽁 언 손을 비비적거리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니, 자기야.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밤새 배달 뛰는데 이자 갚기도 벅차서 하루에 삼각김밥 하나로 버텨. 당신은 좋은 회사 다녀서 돈도 많잖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위자료 3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만 깎아주면 안 될까? 내가 엑셀표 쓴 건 진짜 10원이라도 아껴서 우리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건데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마지막까지 자기 연민에 빠져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는 꼴을 보니 정말 헛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우산을 쓴 채 팔짱을 끼고 아주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당신이 내 생리대값 따로 계산하라고 마트 한복판에서 망신 줬을 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 내가 덜 낸 식비 3,250원 안 주면 연체이자 10원씩 붙이겠다고 엑셀 켜서 협박하던 인간이 이제 와서 할인은 무슨 할인이야. 제 차가운 대답에 남편은 울상을 지으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라도 잡을 듯이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나 이번 달 고시원 월세 낼 돈도 없어서 당장 빗길에 나앉게 생겼어.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조금만 봐주라. 응? 내가 평생 당신 종노릇하면서 갚을게. 저는 콧방귀를 뀌며 지갑에서 빳빳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남편의 축축한 배달 조끼 주머니에 쑤셔 넣어 주었습니다. 부부의 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건 오늘 당신이 빗속에서 배달 뛰느라 고생하는 게 하도 가소로워서 주는 팁이야. 가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 아, 위자료 3천만 원에 법정 이자가 연 12%니까 매일 9,863원씩 칼같이 불어나고 있는 건 알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원칙대로 10원 하나 애누리 없이 싹 다 받아낼 테니까 잔말 말고 배달이나 열심히 뛰어. 한 번만 더 내 앞에 얼쩡거리면 법원 집행관 대동해서 당신 회사 월급 통장까지 싹 다 가압류 걸어버릴 테니까 가리 알아. 그 말을 남기고 획 돌아서는 제 뒤로 남편이 빗물 고인 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오열하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아,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었지. 하며 가슴을 쥐어뜯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그 지긋지긋한 엑셀표에 기억이 배어 있는 신혼집을 미련 없이 처분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악착같이 받아낸 위자료와 제 전세금을 합치니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훨씬 더 크고 좋은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죠. 모든 이삿짐 정리를 마치고 넓은 거실 중앙에 서니 벅차오르는 감동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거실 통창 너머로 눈부신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최고급 가구들은 오직 저만을 위한 안식처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걸어가 가장 아끼는 크리스털 잔을 꺼내어
비싼 레드와인을 가득 따랐습니다. 자산과 소비를 그토록 헷갈려하며 저를 갉아먹던 그 찌질한 인간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진짜 온전한 내 돈으로 이뤄낸 완벽한 성취이자 승리였습니다. 달콤한 와인을 한 모금 머금으며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당당한 미소를 향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 돈은 완벽하게 100% 내 돈이야. 이제 내 인생의 구질구질한 반반 타령은 끝났어. 살다 보면 참 기막힌 세상만사 속에서 억울하게 길을 잃고 상처받는 날도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부라는 핑계로 내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며 참아주는 호구 노릇은 결코 정답이 아니었죠. 단호하게 악연을 끊어낼 용기와 나 자신을 먼저 지켜낼 결단력만 있다면 그 어떤 진흙탕 속에서도 통쾌하게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숨막히던 엑셀표에서 벗어나 완벽한 자유를 되찾은 지금, 제 앞에는 그 누구의 간섭도 없는 눈부시게 찬란하고 화려한 싱글 라이프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 다들 속 시원하게 들으셨나요? 입으로는 합리적인 척 10원짜리 하나까지 엑셀로 쪼개며 아내를 괴롭히던 남편이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 빈털터리가 되는 모습이 아주 통쾌한 사이다 그 자체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존중과 배려는 없이 오직 이기적인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준 이야기였네요. 우리 기막힌 세상만사 구독자님들은 이런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늘 서로 아껴주고 따뜻한 정을 넉넉히 나누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짜릿한 참교육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과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사연 잘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막힌 사연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